주말 내내 계획한 바베큐를 위해 그릴에 불을 붙이려 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숯불 냄새, 친구들을 만날 기대감, 이전 비슷한 만남의 기억, 모든 것이 단순한 즐거움의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사러 마트에 도착했을 때 뭔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가격표의 숫자는 지난주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깜빡이며 기억을 비웃는 듯합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다시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던 고기가 이제는 드문 날을 위한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이 충격은 특정 부위나 한 매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에서 남까지 가족들에게 퍼지는 느낌입니다. 상승폭은 소극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지 않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받아들이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도 아닙니다. 즉각적인 불편함을 불러오는 도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트에서 고기를 고르는 단순한 행위가 처음으로 망설임이 깃든 결정이 됩니다. 이전에는 거의 자동이었던 선택이 이제 내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가치가 있을까? 예산의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할까? 이번이 한동안 마지막일까? 수십 년 동안 고기가 당연히 올랐던 식탁은 이제 다른 분위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미 미묘한 대체가 나타납니다. 다진 고기 대신 콩, 스테이크 대신 구운 채소, 닭이나 돼지고기 대신 계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감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노동, 소비, 즐거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던 톱니바퀴가 변했다는 일을 상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단순한 인플레이션이나 일시적 공급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있으며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의 꼭대기에서는 최근 결정이 국내로 자유롭게 유입되던 제품의 수입 비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산 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희귀 부위나 사치품 수입이 아니라 수백만 가정의 일상 제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역 생산자를 보호한다고 판매된 것이 왜 일반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으로 돌아오는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농부나 축산객에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실제 혜택은 훨씬 제한된 그룹에게 흘러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슈퍼마켓 냉장 코너에서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무겁게 하는 것은 소고기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7가지 고기가 급속히 가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측 가능한 선택지로 구성된 메뉴가 이제 고통스러운 선택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닭고기를 사면 생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컨을 담으면 아침에 특별한 치즈 한 조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계산대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음식이 항상 상징했던 편안함과 만족감에 대한 끊임없는 협상입니다. 이 가격 상승은 일상 속 작은 드라마,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삶을 형성하는 마이크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가족 모두에게 최소한 한 조각씩 고기를 나눠주기 위해 조각을 세는 어머니, 예전처럼 바베큐를 즐기려면 며칠치 근로소득이 필요한지 계산하며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는 아버지, 단순한 집에서 만든 햄버거가 처음으로 사치로 느껴지는 젊은이들. 동시에 떠도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기는 안정의 상징이었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완전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안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식단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감, 예전처럼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느낌도 변합니다. 사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경제 글로벌 환경이 우리의 주방 속 친밀함까지 얼마나 스며드는가입니다.
정부 사무실이나 고위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몇 주 후 가격표로 나타나며 습관과 기대를 재정의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와 식탁, 담론과 삶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누군가 그저 한 시기일 뿐 곧 안정될 것이라고 말해도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이 시기가 길어진다면, 몇 달 후 다른 식품도 같은 길을 따른다면, 오늘날 고기에 국한된 변화처럼 보이는 것이 더 광범위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불안한 점은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갑에 영향을 주고 메뉴를 바꾸고 있지만 잠재적 영향력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격 상승은 새로운 관세 조정, 가축 질병, 공급 위기, 목초지와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기후 변화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각 연결고리가 조정되는 동안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구매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트 계산대에서 직접 체감할 때까지 이 현실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 영향을 느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트에 가는 매번이 예산과 더 깊게는 삶의 질을 보는 방식과의 협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선택이었던 것이 이제 수많은 변수로 가득한 방정식이 됩니다. 결국 나라의 식문화 역사에서 늘 존재하던 제품이 이제 일상에서 손을 놓치게 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고기를 넘어섭니다. 소비의 미래, 정치 담론과 일상에서의 실제 영향 간의 거리, 안정의 지표로서 음식이 가지는 힘을 성찰할 공간을 열어줍니다. 코스트코 냉동육 코너에 들어선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길이다. 복도는 그대로, 조명도 그대로, 빨간색과 흰색 포장지들이 가지런히 놓인 줄도 그대로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르다. 포장지의 색이나 모양이 아니라 가격표에 찍힌 숫자 때문이다. 수년간 가정의 일상에서 든든한 동반자였던 커클랜드 다진 소고기, 패키지가 이제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듯 보인다. 더 이상 생각 없이 집어드는 품목이 아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고 한숨을 쉬며 정신적으로 예산을 계산하게 만드는 선반위 제품이다. 이 잠시의 멈춤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성인이거나 손주가 있는 가정에게, 월급을 끝까지 쪼개 쓰는 삶을 잘 아는 이들에게 커클랜드 다진 소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몇 끼를 만들 수 있는지, 한 주 계획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수많은 청구서와 약속,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조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5파운드 패키지의 가격이 $35에서 $40 사이에서 뛰어올라 $65 이상이 되면서 그 안정감은 사라진 듯하다.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어머니, 52살 여성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녀는 언제나 가족 간 친밀함을 위한 의식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주방에서 그녀는 다진 소고기 패키지를 이야기 있는 요리로 바꾸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스파게티 소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칭찬하던 집에서 만든 햄버거, 매콤한 칠리. 그러나 이제 가격을 보고 그녀는 이 습관을 다른 필요를 희생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마음속으로는 일부 저녁에는 고기를 콩이나 달걀로 대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식단의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서적 기억과 자기 삶을 통제한다는 느낌의 직접적인 타격이다. 근면하게 일하면 식탁에 질 좋은 음식을 올릴 수 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다진 소고기조차 구할 수 없게 되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예전만큼의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좌절감은 2025년의 상황에서 더욱 심화된다. 연초에 멕시코, 캐나다, 호주산 수입육에 부과된 관세는 먼 뉴스도 신문 구석의 짧은 기사도 아니다. 시장 가격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외국 공급업체들이 높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찾으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육의 양은 줄어든다. 동시에 국내 가축수는 지난 거의 70년 중 최저 수준이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부 공급과 내부 재고 두 문이 동시에 닫히는 상황과 같다. 이 과정을 빨리 진행할 방법은 없다. 가축을 하룻밤 사이에 늘릴 수 없고 유통망 전체를 몇 달 만에 재편할 수도 없다. 그 사이 소비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생산을 빠르게 늘릴 힘이 없기에 그 비용을 지불한다.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교통체증을 견디며 하루를 마친 후 저녁을 준비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통제 밖 정책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61세 교통업계에서 평생 일하며 은퇴한 남성은 매주 아내와 코스트코에서 장을 봤다고 말한다. 커클랜드 다진 소고기는 거의 전통이었다. 3끼, 4끼 저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가격을 보고는 말도 안 돼. 그는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습관을 유지할 권리가 어느 순간 럭셔리처럼 느껴지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은 구매 행위 그 이상으로 퍼진다. 그것은 집단적 상상력 속으로 새우며든다. 일요일 저녁, 가족이 모여 항상 다진 소고기로 만든 라자냐가 이제 다른 속재료로 바뀐 것을 깨달으면 가족 이야기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쌓이면 이야기를 바꾼다. 이전에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이었던 대체와 조정이 이제는 외부 압력에 의한 강제적 대응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불가피한 순환, 경제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몇 달 만에 필수품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재배치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빠른 이동은 기술적 용어와 국내 강화 약속으로 가득 찬 권력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대륙을 넘어 육류 진열대와 저울 바로 옆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커클랜드 다진 소고기, 공정한 가격과 풍부한 양의 상징이 이 논리에 굴복한다면 그 뒤를 이어 무엇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냉동식품 통로를 걷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조용히 맴돈다. 아마 단순히 고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마 정치적 담론과 가정 일상 사이의 강역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깨닫는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다진 소고기, 패키지가 경제와 정치의 온도계가 된 이유를 이해하려 할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의 초기 야망과 운영 방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 그들이 가진 모순까지의 궤적을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실질적 방법이다. 이와 관련된 특별한 이북이 있으며 두 대통령의 청년 시절 세부 사항이 2025년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해당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닭가슴살은 언제나 장바구니, 속안전지대, 빡빡한 한 주를 지탱해주는 충실한 동반자, 가격, 영양가, 요리 활용도까지 균형 잡힌 단백질의 대명사였습니다. 평일에는 빠른 요리에, 주말에는 조금 더 정성 들인 요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양념하고 구워서 혹은 오븐에 구우면 한 끼 식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무심코 지나쳤던 가격표가 이제는 시선을 끌고 적힌 금액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장보기 목록을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격 안정의 요새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닭가슴살 가격은 조용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며 조정될 때마다 소비자의 일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살 가치가 있을까? 수십 년간 식탁에서 거의 의심 없이 자리 잡았던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압력의 결과입니다. 이미 수익률이 좁았던 농장은 올해 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강화된 위생 규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도축되는 가금류 수는 줄었고
사육복구 속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곡물 생산지의 기후 문제로 사료 비용까지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가격 상승은 단순히 소매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시작해 가공업체, 운송 과정을 거쳐 냉장대까지 도달하고 소비자가 직접 그 영향을 체감하게 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이렇게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재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재편됩니다. 한 주에 2-3kg을 구매하던 가정은 이제 그 절반으로 줄이고 다른 음식으로 보완하려 합니다. 남은 닭가슴살로 든든히 시작하던 아침은 이제 버터 바른 빵으로 바뀝니다. 저녁 샐러드 위에 올리던 닭가슴살은 거의 장식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조금씩 닭가슴살이 만들어주던 풍족함의 느낌은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요리를 조정해야 할 때의 실망감, 갑작스러운 손님이 왔을 때 예전처럼 요리할 수 없다는 불편함, 그리고 대화 속에 스며드는 체념의 목소리. 비싸지만 어쩌겠어. 이 어쩌겠어 라는 말은 단순한 체념을 넘어 멀고 무심하게 느껴지는 힘 앞에서의 무력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멀리 있을까요? 수입 제품에 붙는 관세 역시 간접적으로 닭고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처럼 대규모로 미국산 닭고기를 구매하던 나라들은 상호 무역 장벽 때문에 주문을 줄였습니다. 수출이 줄면 국내에는 제품이 더 남아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와 위생, 물류 유지 비용의 지속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순이 존재합니다. 특정 시점에는 제품이 더 많지만 가격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이 현재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다른 식품에도 반복될 수 있을까요? 우유, 쌀, 식용유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식품 가격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며 불편함을 줍니다. 특정 품목은 언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치품처럼 다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의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일의 가치 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잘 관리된 월급으로도 예전처럼 보장된 것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논리가 깨집니다. 단순히 더 비싸게 지불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력과 보상의 균형이 기울어진 느낌입니다. 2025년처럼 많은 경제적 변수들이 가족의 인내와 회복력을 시험하는 해에는 이러한 디테일이 또 다른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일부는 창의적으로 적응합니다. 가격이 더 저렴한 다리살이나 윗다리살로 바꾸고 소량의 고기와 채소, 곡물을 섞어 식사의 양을 늘립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계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에서도 약간의 상실감이 남습니다. 닭가슴살 없이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지만 선택이 취향이나 요리 계획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은 요리의 의미마저 바꿉니다. 이전에는 관심과 즐거움의 표현이던 것이 이제는 엄격한 수학 계산에 따라야 합니다. 계산이 메뉴를 지배하면 식탁 경험도 달라집니다. 맛있지만 이전처럼 한 그램까지 신경 쓰지 않고 요리할 수 있던 기억이 함께 담깁니다. 고기는 언제나 축하, 환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접근성이 일부 제한되면 사회는 세대를 거쳐 형성된 작은 의식들을 조금씩 포기하게 됩니다. 모이고 나누고 음식으로 관대함을 보여주는 행위는 계산으로 바뀝니다. 이런 행위가 계산적이 되면 문화적 구조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누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정하고 저기서 교체하면 어느새 집안의 메뉴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이 길로 몰고 간 결정과 구조를 더 깊이 질문할 시점인가? 결국 닭가슴살 가격은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의 반영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장보기, 임시 방편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무엇이 걸려 있는지 집단적 인식을 넓혀야 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면, 일상과 더 큰 상황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이 대화를 살아있고 필요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듯 선반 쪽으로 다가갑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집어들고 익숙한 무게를 느끼며 주말에 부엌을 가득 채울 향을 상상하는 동작은 거의 자동적입니다. 바로 그 커클랜드 베이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범한 쇼핑으로 위장된 작은 축제처럼 느껴지던 그 제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눈길이 가격표를 만나자 한순간 기대감 넘치던 즐거움은 차가운 계산으로 바뀝니다. 차이는 미미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해도 그 사실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 음식과의 관계를 이미 바꿔버립니다. 베이컨은 언제나 특별한 아우라를 지녔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이야기에서 맡는 역할입니다. 토요일 아침 프라이팬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집이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 길고 피곤한 하루 끝 몇 줄을 튀기기만 해도 단순한 저녁 식사를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즉흥적인 요리. 이제는 각 조각이 내장된 알림처럼 느껴집니다.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고 내일은 더 오를 수도 있다. 같은 경험이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인식이 막까지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애정과 위안과 연결되었던 것이 갑자기 주저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겉보기보다 많은 층을 담고 있습니다.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본 적 없는 결정, 우리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 우리가 관여하지 않은 협상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슈퍼마켓 냉장 코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바로 그곳에서 구매자에게 현실로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접근 가능한 기억이, 다른 한쪽에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불균형한 만남입니다. 특정 제품의 가치가 우리 행동을 얼마나 몰래 형성하는지 깨달은 적이 있나요? 베이컨 같은 제품이 편안한 예산에서 멀어지면 반응은 단순히 구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습관을 제고하게 됩니다. 쇼핑 목록이 바뀌고 식단이 조정되며 식탁 위 대화에도 가격 관련 발언이 섞입니다. 즉흥적인 요리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선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번 주에는 베이컨 줄이기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지막으로 집에 상자를 가져온 지 몇 달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재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특징적인 향 대신 다른 요리 조합이 부엌을 채웁니다. 나쁘진 않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아마도 이전에는 주머니에 큰 부담 없이 누릴 수 있었던 작은 사치들이 삶의 더 큰 압력 속에서 균형점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면 의도치 않게 보이지 않는 기반이 흔들립니다. 베이컨은 단순한 베이컨이 아닙니다. 외부 세력이 당신의 일상 깊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온도계가 됩니다. 그럼 내일은 또 다른 제품일까요? 매달 한 가지 습관이 더 저렴한 것으로 바뀌면 뒤돌아봤을 때 익숙했던 식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까요? 이러한 교체의 연속은 되돌리기 어려운 누적을 만듭니다. 단순히 더 비싼 값을 치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장된 것 같았던 즐거움을 조금씩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해 대응합니다. 드문 할인 행사에 구매하고 사용량을 나누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해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조차 관계가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음식이 관리의 대상이 되면 예전처럼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아마 가장 불편한 점은 단 하나의 책임자가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격 상승은 단발적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여러 요인의 합입니다.
상승하는 생산 비용, 단축된 공급 일정, 축소된 물량, 전체 상품 흐름을 바꾸는 상업 정책.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는 단순히 가격의 급격한 변화처럼 보일 뿐이지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시하고 아무 일 없던 듯 계속 구매할까요?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식단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적어도 우리가 놓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까요? 세 번째 선택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어쩌면 통제감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지 않고 리바이 리베이를 구매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어느 토요일 오후 베란다에 햇살이 내려앉고 마당에 숯불 냄새가 퍼지기 시작할 때였을 것입니다. 선택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한 주의 끝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컷, 매일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 달 예산을 새로 짜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지금 같은 행위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리바이는 단순히 더 비싸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즉흥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정당화를 필요로 하고 다른 우선순위와 경쟁해야 하는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리바이에 대한 매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상상을 담고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썰리는 부드러움, 열에 녹아내리며 맛을 거의 연극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마블링된 지방. 많은 가정에서 리바이는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포장을 열어 그릴에 올리는 행위는 거의 보상의 의식과 같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오늘은 값진 하루였다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이 이제 이전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의 사례들이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중간 규모 도시에서 거주하는 47세 부부가 15일마다 리바이를 구매하는 습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불필요한 항목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 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기념일에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발표된 것이 아니라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다른 글로벌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육류 생산국 간의 무역 분쟁과 특정 수입망에 부과되는 제한과 관세가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 쉽게 수출하던 생산자들은 이제 수익률을 줄이는 장벽에 직면합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시장 가격은 상승합니다. 종이 위에서는 논리적인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제품의 질적 향상 없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한 컷의 고기가 어떻게 경제의 온도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리바이는 이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언제나 사치와 접근 가능성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닿을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계가 바뀌면서 가끔에서 거의 없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소비 패턴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작은 즐거움을 측정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국제시장에서는 리바이와 유사한 컷이 접근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작은 포장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수를 2개로 줄이고 4개 대신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총 가격 상승을 숨기는 방법이지만 경험 자체는 감소합니다. 소비자는 동일한 이름을 집으로 가져가지만 식탁 전체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양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한 요리에 대한 기억이 축소된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실감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순간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리바이 바비큐는 세대를 이어주고 이웃을 가까이 하며 긴 대화의 공간을 열어주는 행사였습니다. 이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모임의 동력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맛보다는 함께 있음의 이유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도전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변화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결정들에 대해 더 큰 직면을 단순히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면 리바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넓은 범위의 예고편입니다. 가능한 것과 독점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재설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부는 대안을 찾습니다. 덜 알려진 컷을 선택하고 저렴한 부위에서도 풍미를 끌어낼 새로운 조리법을 배우며 리바이 고유의 지방 부족을 보완하는 마리네이드와 향신료에 투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믿으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다림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현실이 덜 낙관적입니다. 소 사육두수 감소와 기후 및 물류 문제로 사료 비용 압박이 계속되면서 단기적 완화 신호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무역 조치가 시행되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 가격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는 또 다른 덜 논의된 점을 제기합니다. 프리미엄 컷의 수요가 줄어들면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부에게는 국내 수요 감소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해외 시장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경쟁력 상실과 생산 모델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역 소비자는 제품과의 관계가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가운데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특정 식품을 선택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시장에서 밀려난 것일까요? 단순한 답은 없지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적응할지, 단순히 새로 강요된 기준을 받아들일지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바이는 그 모든 명성과 맛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기 컷이면서 우리 식탁에서 멀리서 형성되는 우선순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단순히 부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식탁에 올릴 수 있는지 결정하는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까지 재고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돼지갈비는 항상 부엌에서 거의 조용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쁜 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싶지 않은 밤, 노력은 적지만 맛은 풍부한 식사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의식이나 격식은 없었습니다. 적절한 양의 양념, 프라이팬이나 그릴, 그리고 완성, 접시에 담긴 요리는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듯한 육즙과 단순함의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표, 매달 조금씩 올라가는 숫자들은 이 환상을 깨뜨립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알 수 없게 서서히 부식하는 상승입니다. 마치 벽 속으로 새우며들어 전체 페인트를 얼룩지게 하는 물처럼 말입니다. 불편함은 미묘하지만 현실적입니다. 같은 메뉴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사치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한 주 식사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더 변할 수 있을까요? 일부 가정은 돼지갈비를 저렴한 요리와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구매 가격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단순한 적응입니다. 이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구매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 트레이마다 평가가 필요하며 이 평가는 항상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적인 부담을 동반합니다. 아마도 가장 불편한 점은 모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규모 생산자는 사료, 운송, 유지 비용 증가로 영향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공급자는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두 극단 사이에 끼어 명확한 출구 없이 남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실제로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관세, 생산 불균형에 대해 들을 수 있지만
프라이팬에 적은 양의 고기가 들어가는 순간 인식이 깨어납니다. 부엌은 인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부엌이 바뀌면 나머지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역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덜 고급인 부위를 선택하거나 재고 할인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시 멀리 떨어져 사실 그리 큰 정서적 가치를 갖지 않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전략과 관계없이 공통된 감각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전에는 협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선택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돼지갈비의 변화가 단지 앞으로 다가올 일의 연습일 수 있을까요? 다른 일상 식재료들도 같은 길을 따라 천천히 가격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될까요? 이 가능성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식품 공급망의 다양한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레시피나 양념 대신 가격, 할인, 지출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항상 평화로운 순간이었던 식사가 이제는 외부 긴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먹는 즐거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절되고 감시되고 협상된 즐거움이 되어버립니다. 이 변화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결정, 상업적 이해관계, 생산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더 큰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돼지갈비 가격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부엌 밖에서 돌아가는 기여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곳, 바로 부엌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점진적이면서도 불균등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개별적으로는 미미하지만 합쳐졌을 때 우리의 식습관과 일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일련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미묘함은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깨달았을 때 변화는 이미 확립되어 일상의 일부로 되돌릴 수 없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성의 사이클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남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우리를 이끄는 구조를 의문시하기 전에 우리는 습관을 얼마나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금전적 가치 이상의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결 방식, 축하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순간의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숫자와 통계를 넘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판도를 형성하는 결정 뒤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잡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로 청년기부터 형성된 성격,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진 전략,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과 결정적 순간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것까지 조망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하기 위해 저는 이 시리즈에서 다룬 사건들과 명확하게 연결된 이러한 전기들을 모은 독점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 당신 자신의 삶과 공명했다면, 이러한 변화가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지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점점 더 필요한 대화를 지속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교차하며 우리가 더 큰 의식과 명확함, 준비성을 가지고 이를 탐색할 수 있는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변 환경을 살피고 식탁에서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접시에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